자, 오늘은 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아주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그 2007년에 이제 남쪽에 정착을 하셨고요. 흥미롭게도 결혼을 주제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그 결혼 정보 업체를 하고 계신데 주 타깃으로 삼는 거는 이제 그 남쪽에 정착하신 이제 북한 여성들. 네. 또 물론 남성들도 포함이고 그렇다고 네. 남성을 안 받아주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박수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 네. 2007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 12년 이제 13년째 돼가는 거네요. 네, 거의 그렇게 예. 되네요. 뭐 남쪽 사회를 이제 충분히 아실 만큼 아시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그렇게 또 하고 계시고 어떻습니까? 글쎄 그 자신 있게 나는 네.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말할 수 예. 있으십니까?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 와서 똑같이 여기 한국 사람들 똑같이 예, 이렇게 좀 뭐 사회 활동도 하고 경제적 활동도 하고 있는데 진짜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예, 해마다 느끼는 거고요. 그 예. 저기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남쪽에 정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세세하게 이제 신상까지 다 얘기하면서 이제 탈북의 과정까지 다 이제 자세하게 다루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셔서 상당히 그 인터뷰도 세간 그 우리 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를 제가 찝어본다면, 자, 박 대표님은 넘어오실 때 동기가 남쪽의 남성을 만나고 싶어서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예요 대체? 왜? 아니, 기본적으로 봤을 때 네. 저희 북한 여성분들이 예. 드라마에 많이 현혹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현혹. 예. 아니 남쪽 사람들은 현혹이 아니라 예. 거기에 감화받아서 넘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혹 현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예. 현혹돼서 왔거든요. 근데 예, 예. 드라마를 보면서 진짜 배용준이나 권상우나 또 이병헌 같은 그런 그때 다 아셨어요? 그때? 그럼요. 저는 그때 어린이란 영화에 완전 매혹이 돼서 잠깐 뭐요? 올인. 올인. 예, 그걸 제가 자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한 잠도 안 자고 1부부터 26몇 부까지 쫙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로망이겠죠. 올인의 예, 정말 저런 이병헌 그때 멋있게 나왔죠. 예,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 저런 사랑을 하려면 북한에서는 저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북한은 어디까지 체제적인 나라다 보니까 동지적인 사랑이 먼저 이렇게 예, 생각되는 나라라서 저는 정말 감성적인 사랑을 하고 싶다. 제가 남한을 동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진짜 남한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면 정말 저런 남자들만 있고 한국에 오게 되면 진짜 남한에는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멋있는 남성분들만 있을 거라고 예,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다. 예, 현실은 정말 그렇군요. 예, 그렇진 않다는 생각을 오셔가지고 그 생각에 뭔가 예. 가슴 설레는 왕자님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에 왔는데 예. 그 오실 때 딱 그 처음 그 조사를 하게 된 그 국정원이죠. 국정원이죠. 예. 그분의 첫 인상도 그렇게 너무 좋으셨다. 좋았죠. 예. 예. 근데 남한 분들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제가 인천공항을 예. 왔는데 배 예. 타고 왔거든요. 근데 예. 인천공항 딱 내려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기 출국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요. 저희 북한에서 왔다 하게 되면 그러면 그쪽에 대성공사에 계신 그 사무실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두 분이 내려와서 저를 데리고 이렇게 사무실까지 데려가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공항에 딱 왔는데 남자분들이 하나같이 키가 크고 피부도 좋고 그리고 진짜 하나같이 이렇게 잘 생기신 분들만 그래서 역시 남남북녀구나. 살짝 깨알 같은 자랑 한다면 북한에 있을 때도 미모가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면 진짜 그 프로에서 상당히 자랑 많이 하셨는데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감히 생략하려고 합니다. 저는 남한에 오게 되면 예. 굉장히 저 같은 예. 경우는 인기가 많은 이런 형일 아무튼 거라고 그 북한 남성들이 예. 뭐 어디 가면 뭐 해준다 뭐 하면서 옆에 따라다니면서 많이 그 시중을 들었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엄청났죠. 하시더라고요. 예, 엄청났답니다. 예, 엄청났죠. 엄청났어요. 이거 예. 진짜 엄청났었는데 근데 예. 여기 와 보니까 남한 여성분들 예. 너무
너무 예뻐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형은 약간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님 시대의 미인형들인 거고요. 여기는 거의 서구적인 형들이고 다 키가 하나같이 크고 피부가 예쁘고 그리고 예, 예. 중요한 거는 왜 얼굴 그렇게 작으세요 하나같이? 내가 생각했던 남남북녀가 아니구나. 이 남한 여성분들도 진짜 네,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남한에 오게 되면 거의 제 나이를 짚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제가 그때 생각했던 그렇게 그 남남북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 그때 30대 초반에 오셨을 때도 이미 한국에서 볼 때는 그 한국 분들이 보기에는 우리 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30대는 좀 위로 이제 봤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제가 봐도 지금이 30대 초반 같은데. 에이, 왜 그러세요? 자,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장밋빛 어떤 그 희망을 갖고 오시긴 했는데 오셔서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좌절을 또 맛봤다면 또 맛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그 남쪽에 정착하실 때는 또 많은 힘든 그런 과정을 또 거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구구절절 뭐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당시에 대표님이 이제 그 모 K 호텔에서 이제 네. 일을 하셨었죠. 네. K 호텔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착을 하신 건데 당시 생활이 너무 힘들고 약간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한번 하신 적도 기억이 있었죠. 있었던 예, 것으로.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인터뷰에서 간단하게 얘기는 했었지만 예, 살면서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한 번쯤은 다 누구나 생각하는.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네. 어시인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예. 정착이 너무 힘드니까 어려운 거죠. 예, 한 번쯤은 다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이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지인도 없고 혈연도 없고 아무도 없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모든 걸 다 개척해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정말 제가 봤을 때도 그 당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힘들게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여기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하지만 이게 표현이나 생각하는 거나 그리고 이런 문장 어휘 같은 게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 왔는데 레스토랑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듣지도 못한 이게 메뉴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 그렇죠. 같은 처음에 그거 외우는 거 쉽지 너무 않죠. 힘들었고요. 예. 근데 예. 사실 저는 그때 한국에 와서 보름 만에 제가 취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제가 취직을 했는데 뭐 좀 교육이란 걸 좀 주고 좀 일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 하나원이나 이렇게 해서 나온 뒤에 이제 그렇죠. 열흘만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메뉴가 생소하고 처음 접한 일이라서 진짜 한 일도 모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북한 사람을 처음 받아본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그때 저 웨이트레스 일을 했었는데 손님한테 가서 메뉴를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갔는데 뭐라고 저한테 메뉴를 얘기를 하시는데 전 하나도 알아 못 듣겠는 거예요. 근데 샐러드 무슨 샐러드가 뭔지 뭐 스테이크가 뭔지 뭐 그리고 뭐 또 외국어 또 구사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뻥에 서 있었어요. 그때는 그분이 한 세 번 말을 하더니 저보고 딱 하시는 얘기가 교포시냐고. 그래서 저 교포 아니라고. 그럼 어디서 왔냐? 그래. 저 평양에서 왔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니 매니저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보니까 평양에서 오신 분 같은데 오셨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교육을 좀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그때 그 말 딱 들으면서 진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그러면은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혹시 호텔에서 그렇다고 구박하고 이랬던가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님은 제가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을 못했었고,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도 그렇고 매니저님도 그렇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북한 사람도 이게 한국에 오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뭐 2000년대 이제 후반에 다른 때인데도 뭐 사실 그때도 뭐 사실 지금도 잘 모른다고 봐요. 저도 아직 잘 배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북한도 우리는 전통 음식은 있는데 이런 외래어 이런 양식 같은 거는 잘 모른다. 진짜 나 처음 접했고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다. 그때는 그다음부터 그 직원 시켜가지고 저를 그다음부터 교육을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긴 하셨군요. 교육을 받고. 근데 또
그 몇 가지 문화적 차이에서 좀 발생했다고 생각도 되지만 직원들한테 또 왕따도 당하기도 하시고 한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여기는 서비스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네. 저희 북한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예요. 뭐 누구한테 뭐 서비스를 이런 음. 뭐 간부나 당간부나 그 외에는 다 똑같은 평등권을 가졌기 때문에 서비스가 뭔지를 저는 그런 개념이 진짜 서비스란 개념 자체가 진짜 보기에는 부족했었거든요. 사실은 예. 네, 지금도 네, 예. 그렇게 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네, 그런 건 아니다. 저희는 뭐 평등한 권리를 갖고 그리고 뭐 당간부나 이런 뭐 행정간부들 있긴 하지만 네, 네. 그분들 외에는 다 똑같아 평등하게 저희는 음. 삶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매니저님 여기서는 매니저님도 저희 다 상급이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얘기하게 되면 한마디 하면 막 대꾸 막 답질하고 제가 막 그것도 매니저님이 저한테 당당하게 잘못한 거에 대해 지적을 하게 되면 팔짱 딱 끼고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런데 알려주시면 되시잖아요. 모르는 게 죄인가요? 막 이러면 제가 막 반박을 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셨군요. 그럼요. 제가 그랬더니 매니저님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야, 너 뭐야 이거 하면 팔 당장 내리라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 그 눈밖에 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예. 근데 그렇게 하는데 또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지 하는 느낌도 들으셨어요. 예, 저는 몰랐죠. 아니 내가 팔짱 낀게 뭔 잘못한 게 있냐고 막 반박을 하고 막 그랬더니 매니저님이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는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예, 이러면서 일을 그만둬야 되지 않겠냐. 다른 데 가서 일 해보고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렇게 저라도 했을 것 같아요. 어디 수상에 상관이 지금 잘못한 것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왕따는 제가 충분히 제가 잘못해서 근데 왜 뭐 계기가 있었나요? 뭐 제가 뭐 전자레인지를 뭐 예, 전자레인지가 있었었는데 빵을 좀 구워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전자레인지도 북한에서 전자레인지를 해봤지만 저희가 다뤘던 전자레인지랑 근무 중에 좀 배가 고픈데 예.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좀 예, 빵을 하나 예, 해먹으려고 빵을 좀 전자레인지에 빵을 이제 올려놓고 예. 돌렸는데 예, 그거 10초를 돌려야 되는데 제가 10분을 해놓은 거예요. 10초를 돌리고 빨리 빼야 되는데 예, 예. 10분을 돌려놓고 다른 일을 보셨군요. 예, 그다가 진짜 탄 거죠 전자레인지가. 10분을 빵을 10분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해본 적 나죠. 있으신가요? 불이 나죠. 새까맣게 불이 나고 전자레인지가 타버렸어요. 확 타버렸다. 예, 타버렸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제가 변상을 해야 된대요. 음. 전자레인지를.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변상을 해야 되냐고 이거. 아 그때 또 따지셨고 왜 그랬죠? 이거 내가 변상해야 되냐고. 진짜 골치 아픈 신입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다 제 잘못이었던 거고. 그래서 너무 그다음부터 직원들이 왜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예. 뭐 대부분 지나가시면 수수수수 예, 이런 거 말도 안 통하고, 예,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반박적이에요. 그리고 다 부정적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다음부터 저를 왕따를 주기 시작했는데, 와, 이 경험해봤었어요 왕따? 사장님은? 사실 저는 네. 어떤 못 해보셨죠? 경험해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제가 뭐 의식하지도 않은 사이에 왕따를 당했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대표님이 지금 겪은 상황을 조금 제 직접적인 경험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제가 기자집 전에 직장에서 그 남쪽으로 정착하신 분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도 예,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확실히 뭔가에 주장을 하거나 그 자기 의사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 우리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완전 다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제가 같이 그 근무를 했던 그 친구는 바로 제 바로 밑에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럴 좀 저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관련 입장이고 그 밑에 이제 약간 인턴 비슷하게 있는 관계였어요. 근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지시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약간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거기다 어필을 하는데 그냥 그 우리 같은 경우는 남쪽 사람들은 이제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예의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 상관이 시키거나 이제 선배가 시키면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 못 하고 이제 그렇죠. 간접적으로 돌려서 그렇죠. 얘기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거는 당신의 인격의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한 건데 무슨 인격이랑 이게 무슨 상관인단 말인가 해서 저도 이 친구를 오해를 했죠 처음에. 근데 그게
뭔가 어필하는 아주 그냥 일상적인 대화의 한 부분이더라고요.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남북 그래서 간의 저도, 차이점이에요. 예, 차이점인데 배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예. 저희는 표현력도 틀려요. 여기 사람들은 표현도 아주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뭐 싸울 듯이 예, 막 싸울 듯이 하기도 막 하고. 예, 직설적으로 그냥 자기 감정 그대로 표출해내거든요. 음. 근데 여기 사람들은 감정을 죽이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먼저 일단 얘기를 한 다음에 서로 오해가 풀리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그렇죠. 얘기를 하는 이게 순번인데 순번. 저희는 그냥 단반에 나는 이게 내 생각이었어. 너는 생각이 다르잖아. 이게 내 생각 네가 못 받을 거면 그만둬. 예. 너무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것도 진짜 이게 정말 내가 크게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지금도 제가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때 예. 제가 그때 거기서 왕따 당했던 그 경험이 지금 큰 제가 저한테 경험이 되어서 지금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저 융통성 있게 아주 사교적으로 제가 잘 대처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직원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정의 뭐 이런 냅킨이나 이런 걸 저 테이블 정리할 때도 제가 바로 못 하고 가게 되면 지적을 주잖아요. 그러면 니나 똑바로 해.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 하냐고. 알아서 한다고 내가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차이는 네. 그러한 남북의 어떤 기본적인 그 인품이나 성격의 차이나 어떤 발언하는 방식, 사회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방식의 차이가 북엔 어떤 생활 총화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잖아요. 남을 지적하는 게 그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자, 예. 그런 데서 출발하는 차이일 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이? 그렇죠. 저도 예술단 다닐 때 저희는 그 거의 이런 행사 같은 공연 같은 게 있게 되면 일일 청화예요. 기본적으로 주청화인데 저희는 그때 일일 청화를 그러니까 했었는데 쉽게 보면 매일 매일 청화. 상관이나 옆 사람에 예, 대해서 매일 비판 지적을- 잘못한 예. 게 있으면 예. 매일 비판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청화 시간에 그 사람, 그러니까 생활청화는 건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만 무조건 상대에 대한 비판이 결합이 돼야 되는 무조건 해야 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나갔는데 저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나는 저보다 다 잘하는 것 같아서 어느 누굴 동료들을 비판할 게 없습니다. 하게 되면 난리가 나죠. 그러면은 그럼 제가 비판 대상 감이에요. 진짜 제 심정 그대로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그게 완전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공격을 실제로 받으셨어요? 받았죠, 저는. 엄청.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누구 지적질하고 이런 게 싫어요. 굉장히 좀 생각이 단순한 편이라서 그냥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내가 잘못한 거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너 나보다 낫네, 잘못한 부분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는 그렇구나. 편이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격이 막 공격적으로 막 대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봤을 때 부정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하나 어떤 면에서 그 결함을 해야 제가 생활청화 때 이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내 노련나도 지적을 당해야 되냐 이런 게 막 먼저 생각이 선입견이 막 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또 일장에 따른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남쪽 입장에서는 너무 또 그냥 그 무조건 불합리한 어떤 결정에도 그냥 무조건 따르는 어떤 그 순종적인, 예, 순종적인 예. 이런 것이 존재해서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북한 여자하고 살면서 좋은 점이 뭐냐? 성격은 강하다. 엄청 세다. 그리고 말도 엄청 세다. 직설적이다. 그래서 상처 많이 받는다. 단 좋아하는 이유는 남편 공대 기가 막히게 잘한다. 북에도 그런 게 있어요. 당연하죠. 정말요? 그렇죠. 오. 북한도 눈으로 여기도 보고 싶은데. 북한도 네. 여기도 저 뭐지 그 드레스를 하나만 입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북한도 최소 5번 이상은 갈아입고 예 수드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